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문일침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할게요.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내렸죠. 이게 2018년 그죠? 예. 그래서 고가가 낮아지고 있고 현재 이렇게 이 부분이죠. 연봉에서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딱 걸리죠. 이렇게. 8,000원대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파동의 기준들을 이렇게 보면요. 시장이 제시해 놓은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치니까 어때요? 올랐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죠? 예, 이 선을 넘기고 눌렀다. 여기까지 반등했던 거잖아요. 그죠? 8,600원까지.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가 돼 있고요. 과거의 파동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하나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하나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월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좀 당겨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차트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려고 여러분들 현혹시키려고 차트를 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당기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뭘 보냐면요. 이 초록 색깔 보이죠? 이 꺾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꺾인 자리들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표현하기를 뭐냐면 저런 자리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변곡이 되는 자리들이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야 어지러워 너만 봐 나를 안 보여 그거 뭐 차트가 조잡하네 그러지 마시고 보시면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좀 세상을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요. 누가 뭘 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릴 정도면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터무니없는 얘기 하나들도 있지. 그러니까 까칠한 것 같은데 그러지도 마시고. 자 보세요. 이게 됐죠. 그럼 요렇게 하나 틀어볼게요. 요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나서 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반등했던 지점을 한번 보세요. 이 자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꺾게 이때부터 다시 저가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부딪혀서 지금 내려오는 그림을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때요? 내려가는 그림이죠? 그러면 이 그림은 내려간다라는 개념을 보면 얘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 현재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왼쪽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이걸 그렸을 때 우리는 이걸 추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자리를 넘어가면 변곡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못 깨고 계속 내려면 흐름이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소 초보님들은 듣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보세요.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주봉을 가볼게요. 주봉을. 자 주봉을 보게 되면 고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고가에 딱 걸려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그림도 있었죠. 그러면 여기는 넘어갔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일대가 굉장히 지지점을 약 11월부터 3월까지, 그죠? 이렇게 지지를 했던 지점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지였었죠. 깼죠. 그러니까 빠지죠. 그럼 반등한 다음에 이 일대에서 저항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가 넘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를 계속 지지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후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 어때요? 여기가 못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팔고 싶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서? 왜?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제시해 놓은 거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차트란 말이에요. 차트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차트를 무시한다고. 얼마나 중요한데 차트가. 봐요. 다시 이렇게 저점이 높아졌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높아졌던 것이 이렇게 돌아섰죠. 이렇게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
이 당시 볼게요. 이 당시 이렇게 한 번 있었죠. 여기 기준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당시 이런 기준이 있었죠. 그죠? 이거 안 깼었죠. 이 7은 그 깬 자리를 보세요. 여기 깨졌죠. 여기 깨졌죠. 그죠? 이렇게. 이건 깼다가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이 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요렇게 치면 요 당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았죠.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를 안 깼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지지받고 또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는 안 깨져. 왜냐면 이제 여기 보세요. 지지대가 됐잖아. 지지대가.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많이 공방차를 폈던 자리가 되는 거 이렇게. 아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대로 하는 거지. 이게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냐고. 시장이 제시하는 거 갖고 얘기해야지. 지지 오면 뭐야. 저항이 된다니까요. 8,000원대가.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지금 사야겠다 그러면 반등을 했을 때 8,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할 청산을 하든 그 자리를 뚫으라고 기도하든 뭐 하든 어쨌든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왔을 때 변화를 준다는 거죠. 꺾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주봉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죠? 이게 낮아진 흐름이잖아요. 어디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지의 저항과 무엇인 첨예한 대림 지점 때는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선을 연결시키면 이게 아무데나 그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 최종의 지지와 저항이라는 자리가 나타났을 때 의미가 크다. 근데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안 하면 그만이지 뭘 해. 안 하면 되지.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이 주식을 사랑하니까 매수하고 싶으니까 자꾸 매매를 하려고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나갈 줄 알아야지 성장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여기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뭘 보냐면 고가가 낮아져요. 이렇게. 그죠? 요게 일봉의 일봉. 이렇게 낮아져요. 그랬더니 요 부분을 보세요. 그죠? 지난번에 걸렸어요. 언제? 9월 17일 날. 그죠? 그러면 이놈은 넘어가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볼게요. 요렇게 낮춘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네. 우리가 소위 말 헤드 앤 숄더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역헤드, 머리, 숄더, 어깨. 이 자리를 다시 안착을 하고 전고점을 한번 쳐줍니다. 그러나 그 전저점은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면서 보니까 되게 저점이 높아지죠.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누가 했나 보자고요, 누가. 여기 보세요. 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기관이 나 두산 인프라 코어는 아무래도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조사해보고 기업 내용이 좋아하고 뭐예요 지금? 기관이 얘기를 하죠. 보세요. 절대적으로 사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여기를 볼게 한번.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사긴 사는데 어떻게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주식을 사기만 하죠. 그러더니 여기 오니까 안 되겠어. 이제 팔았어요. 그죠? 쭉 내리면 또 팔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들이 사면서 올렸는데 또 안 되긴 또 팔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더니 어떻게 돼? 이제는 흐지부지하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때부터 굳건하게 기관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야, 아니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사볼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추정해 볼게요. 이 구간에서 지금 쭉 사고 있잖아요. 보세요. 사잖아요. 계속 추이가.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사고 여기 저기 샀다 그러면 얘네 평균 단가 이쯤 추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6,000원 선? 예, 그죠? 한 요만큼 그죠? 한 5,980원이고 이 헤드앤숄더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지지 과정에 변형된 형태니까 지지했었죠? 나중에 온다 그러면 오차범위 살짝 5,696원까지 깬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평균 단가 대충 그 자리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930원대만 안 깨진다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5,930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관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도 되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기관도 안 좋으면 자기들이 더 좋으면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빠지면 기관에 어떻게 돼? 빠지면 나도 나오면 되죠. 주체를 읽어내는 기술.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봤을 때 주봉, 월봉을 봤을 때는 정문일침의 생각은 이런 거죠. 이런 자리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반등을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에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차트 쟁이니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도 하겠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건방진지 몰라. 좀 더 강의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이 안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기업 분석 가치도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주가가 여기서부터 계속해 내리고 있느냐. 그럼 이 주가는 과연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 말고 또 다른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두산인프라코어는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반사항이 뭐가 있느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안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뭘 할까요? 제2세력을 들어오게 유도를 해서 자기들이 미리 사놓고 그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해야 시장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야지 뭐 사실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서 올리면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꼬라박습니다. 그러면 손해 무지하게 보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매집해놓고 그걸 알려준다고. 누가 제2세력 보고 들어오라고. 그럼 그들이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은 누가예요? 그걸 다 받아먹는 게? 잘못 받는 게? 이제 실적이 좋습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텔레비에서 떠들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 여지없이 주가는 밀리죠. 그들한테 다 떠넘기죠. 자, 세상에 알려진 정보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왜 실적이 좋은데 안 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세상에 공포되면 나만 할까요? 옆집에 꽃돌이 다 해야지. 자, 주가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개념적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주식 매매를 하신다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매매해봐라 그러면 저는 어떡하냐면요. 밀려가지고요. 6,000원만 안 깨지면 한번 사볼 것 같아요. 그리고 6,000원 밑에 자꾸 놀잖아요. 아까 5,900 얼마 했었죠? 예,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가 정도 보면 5,900원 밑에서 자꾸 놀잖아요. 여기 놀면 전 던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느냐?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분을 보는 거 이런 거 짧은 걸 보고 돌아갈 때 8분만 봐도 이렇게 돌아갔죠. 사볼만 했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걸 정말 잘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기 시작한 지점을 한번 쭉 당겨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보세요.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만큼 당겼죠. 이때부터 8월달부터 지금까지 다시 일본 가볼게요. 여기 8월 초순이죠. 그런데 그 전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당기기 시작한 게 누가 기관이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샀다는 가정하에 쭉 보면 추정하는 거잖아요.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한 이쯤에 샀다고 보는 거죠. 이쯤 이렇게 추정해보면 이게 지금 기관들이 산 하나의 섹터 범위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사고 여기 좀 사고 그러면 어떻게 대충 이쯤 되지 않을까요? 이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돌면 이상하잖아요. 나도 던지면 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기술적인 그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내려놓고요. 살짝 어떻게 돼요? 휩쓸어 주고 어떻게 돼요? 투매를 만들어서 여기부터 올라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예배를 두면 안 되죠. 만약에 그걸 예측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4점씩 빠지면. 그래서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죠. 아, 여기까지 봐주자 그냥 아예 넉넉하게. 예, 여기까지 딱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정문일침 너는 어떤 매매를 추구하냐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던져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외를 자꾸 둬요. 그러면 뭐 저점 깨면 손절해야지. 그거 안 되면 또 저 밑에 가서 손절해야지. 계속 양보를 하게 돼요. 그러려면 여기까지 감아놨다면 여기 잡으면 안 되죠. 그죠? 이때 가만히 여기 잡아야지. 안 오면 말고.
그렇게 원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를 깼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잡았어. 지금 여기 잡았어. 그럼 기대 손실은 이만큼. 여기 잡았어. 기대 손실은 이만큼. 여기 잡았어. 기대 손실은 이만큼. 여기 잡았어. 기대 손실은 이만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는 건 아니라고요. 제 얘기는. 저게 바로 따라잡는 매매고 뒤를 보라고 뒤를. 내가 죽을 자리가 너무 깊어. 그러면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따라서 두산 인프라코를 정문일침도 어떻게 매매할래? 그러면 전 지금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 너무 비싸요. 더 밀려봤다가 이 밑에서 잡지 쫓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갈 확률은 높아. 예, 얘가 이제 살았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갈지 봤을 때는 한 7,000원 부분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보신다면 한 8,500원까지도 가능한데 그 말이 아니에요. 가고 안 가면 두 번째 문제고 만약에 안 가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매매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사지 않는다. 언제 산다? 차라리 밀려주면 사지 밀려주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는다. 자, 정문일침이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